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발 늦은 최신 뉴스 오기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중 하나인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겸 이 기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합니다. 이 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의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에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가구 소득의 25%를 주담대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200으로 산출된다면 어떤 뜻일까요? 25%의 2배, 즉 가구 소득의 50%를 주담대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사실 이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의 중간 가격이고,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 이렇게 된다는 상세한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그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지수가 좀 많은 것들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가구의 소득, 그리고 주택의 가격, 그리고 금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도 사상 최고, 영끌족 월급의 54%가 원리금 상환. 자, 이거를 보면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월급의 54%가 원리금 상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 넘었구나. 약 220 정도가 됐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회사원 이모 씨의 예시를 들면서 대출을 받았던 초기만 해도 금리가 2% 후반대였는데 최근 6% 중반대까지 오른 탓에 원리금 부담이 점점 커져 매달 월급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기간이 초저금리의 시대였습니다. 거의 이제 제로 기준 금리를 향해 달려가던 때였고, 사실 불과 1, 2년 전 코로나 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결국엔 연준 미국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도 그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전 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간 가격대에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매월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새롭게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25%일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0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9월 말 214.6으로 6월 말 204에 비해 10.6포인트 급등하며 역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자, 아까 저희가 계산을 했었죠. 100일 때 25%, 200일 때 50%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간단히 비례식을 보면 4로 나눈 비율을 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따지면은 214.6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가구 소득의 53.65%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사에서는 편하게 54%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2013년 3월 말 94.8, 100 이하였네요. 그럼 25% 미만만을 주담대 상환에 써도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자, 시기를 보면은 정말 그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때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장기간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급등해 지난해 3월 말 200을 처음으로 넘기게 되었고요. 그 뒤로 꾸준한 상승을 이루어 지금 214.6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30에서 140 정도를 무리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본다. 서울에 이어 세종, 경기, 인천, 제주 순으로 부담 지수가 높았다. 자, 이 부분에서도 사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기사를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9월 말 214.6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 수치는 가구 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팩트입니다. 사실이고 그 자체를 인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30에서 140 정도를 무리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본다. 의견입니다. 사실 기자의 의견일 수도 있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저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 것은 지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주담대 금리를 빠르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21년 8월 2.88% 수준이던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4.74%로 1.86%포인트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60.6%라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받을 수 없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사례고요.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초기에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유는 주택의 가격, 가구의 소득, 금리까지가 어우러진 좀 상당히 잘 대변을 해주는 서울의 경우 시장에 대해서 1분기 잘 대변해주는 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21년 1분기 160가 지금 22년 1분기에 200을 넘기더니 현재 214.6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이제 버블의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 현재 200이 넘었다는 뜻은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뜻이죠. 근데 소득의 절반이 이미 원리금 상환에 쓰이면 사실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지표가 300, 75%를 쓰게 된다든지 400, 전체를 다 쓰게 되는 경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버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사에서는 이 한 가지 지표에 대해서만 좀 해석을 하고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며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